네, 반갑습니다. 2019 6월 학평 해설 맡았습니다. 여러분들의 황마스터 시영철입니다. 일단은 시험 보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은 아침부터 시작해서 뭔가 한 8시간 정도를 뭔가에 집중하고 달린다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근데 일단은 끝까지 다 완주를 하셨고, 특히 과탐 같은 경우는 거의 체력이 끝나갈 때쯤 본단 말이죠, 그죠? 근데 이제 어쨌든 잘 끝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인터넷까지 들어오셔서 한 번 더 프리드 보시고 꼼꼼하게 확인하려고 들어오신 것 같아요, 그죠? 일단 응원하고 옆에서 같이 뛰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은 오늘 시험 봤던 것들에서 전체적인 총평이 어떤 건지 한번 보고 핵심 포인트 잡아가면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일단은 전체 세 파트로 제가 한번 나눠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개념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출제됐던 것이 있어요. 이렇게 풀면서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이 농도 파트라고 하는 것이 화1으로 오면서 이 파트를 계속 반복해서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5번, 13번, 17번이에요. 요 세 개는 개념이 똑같은 것들이 자꾸 반복되니까 한번 꼭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양적 관계가 4개 정도 출제가 됐습니다. 14번, 15번, 18번, 20번 그렇게 4개가 출제가 됐고요. 그 중에서 이 18번하고 20번은 좀 체크하실 만한 그런 문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The New라고 했는데 개정판이 되면서 여러분한테 처음으로 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기출이 될지 여러 선생님들이 아마 궁금했는데요. 이제 감 잡았습니다. 양자수라고 하는 파트가요. 19번에서 등장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파트도 역시 어떻게 출제되는지 또 어떻게 앞으로 출제될지 그 내용들을 제가 포인트를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보시죠. 1번부터 갑니다. 자, 이거 뭐 무난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하버와 보쉬라는 과학자가 공기 중에 있는 질소 동그라미 칠까요? 이 질소를 무엇과 반응하냐면 수소와 반응을 해서 무엇을 만드냐 이런 뜻이네요. 암모니아를 만들게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요걸 이제 식으로 한번 좀 정리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서 여기다 쓰시죠. 자, N2에다 플러스 H2를 반응을 시키면 됐죠. 무엇이 만들어지냐면 NH3라는 게 만들어지고 그 비율이 1대 3대 2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공기 중에 있는 질소와 수소를 반응해서 암모니아를 만들어서 식량혁명을 일으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갔죠. 2번. 자, 기업과 니은과 디귿을 이제 매칭하는 그런 문항이 되겠는데요. 나일론, 시멘트, 플라스틱 3개를 매칭하시면 되는 그런 문항이 되겠습니다. 이제 포인트 잡으셔야 돼요. 합성 섬유에다 밑줄 그어볼까요? 합성 섬유는 제가 2개가 나올 거라고 얘기 드렸어요.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나일론하고 폴리에스터 요 2가지 출제될 거라고 얘기했는데요. 그 중에서 나일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써주세요. 그래서 나일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출제될 때는 폴리에스터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요 2가지 다 잘 잡아주셔야 되겠고요. 자, 니은은요 석회석과 점토입니다. 밑줄 그으세요. 석회석이 포인트가 되겠네요. 그래서 석회석을 이용해서 어떤 건축이나 토목에 사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제 시멘트가 되겠죠. 여기 이제 시멘트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자, 디귿은 가공하기 쉽고 가볍고 튼튼하고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되는 고분자에다 밑줄 그어볼까요? 그래서 고분자 화합물이다 이렇게 가시면은 요 포인트 잡아서 여기 이제 플라스틱이 되겠죠. 그래서 그거 매칭하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네요. 나일론, 시멘트, 플라스틱 답은 1번이 되겠네요. 됐죠? 넘어갑니다. 자, 3번.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3번 같은 경우는요, 일단 메테인과 에탄올과 아세트산을 매칭하시면 그렇게 되는 그런 문항이 되겠어요. 그래서 메테인식이 뭐냐면 CH4입니다. 이걸 CH4라고 주는 순간 가가 CH4라는 걸 바로 알기 때문에 출제자가 그렇게 안 줘요. 메테인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테인이라는 말을 듣고 이렇게 쓸 줄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에탄올은 어떻게 쓸 줄 아셔야 되냐면 C2H5OH입니다. 요게 에탄올이에요. 에탄올. 어디다가 밑줄 딱 그셔야 되냐면 요 말 끝에 OH로 끝나면 알코올의 한 종류고요. 알코올 중에 하나를 낸다면 이걸 내요.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요게 에탄올식이에요. C2H5OH 이렇게 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 같은 경우는 뭐 단지는 모르지만 하나가 딱 남았는데 아세트산이라는 게 남았어요. 아세트산은 뭐냐면 CH3COOH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요 COH에다 밑줄 그시고 요게 들어가는 것들
요게 이제 하나씩 매칭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가 같은 경우는 그게 바로 이제 CH4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가가 되겠고. 자, 나 같은 경우는 C가 2개에다가 H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니까 C2H5에다 OH 요게 되겠네요. 요게 이제 나가 되겠고, 요거 하나 남았으니까 요게 이제 다다 이렇게 매칭하시면 됩니다. 자, 기억부터 볼게요. 자, 나는 이게 나 아니겠어요? 에탄올 같은 경우는 소독용 의약품으로 사용된다.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정답. 자, 니은 봅니다. 자, 달을 물에 녹인 수용액은요. 요거 이제 물에 녹여서 식초로도 많이 먹게 되죠. 그래서 요거는 액성이 산성이 되겠고요. 요 부분이 이온화가 돼요. 그래서 H 플러스가 이온화되고 요 앞에가 통으로 마이너스 1가가 됩니다. 그래서 다 같은 경우는 아세트산이면서 물에 녹아서 산성을 띠죠. 됐죠? 그래서 니은은 정답이 되겠고. 자, 디귿 보죠. 자, 탄화수소는 한 가지냐 물어보는데요. 탄화수소는요. 탄소와 수소로만 되어 있어야 돼요. 한 번 더 할게요. 탄소와 수소로만 되어 있어야 탄화수소예요. 됐니? 근데 나머지는 산소라는 것이 껴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탄화수소라고 부르시면 안 되고요. 탄화수소 요거 딱 하나가 탄화수소가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다. 요 디귿이 정답이 되겠네요. 제가 출제한다면 다음 시험에 디귿을 바꿀 것 같아. 거기다 써봐봐. 디귿에다가 뭐라고 바꿀 거냐면 디귿-1 이렇게 제가 써드릴게요. 만약에 출제자가 탄화수소가 아니라 탄소, 화합물이 몇 개냐라고 탄화수소가 아니라 이렇게 바꾸잖아요. 그럼 탄소 화합물이다 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탄소를 포함하면서 뭔가가 다른 게 결합되어 있으면 무조건 탄소화물이에요. 그러니까 탄화수소랑 탄소화물은 같은 거 아닙니다. 그래서 탄소가 포함되면서 다른 것이 결합되어 있으면 무조건 탄소화물이에요. 근데 가나다 무조건 이 세 개는요, 탄소를 포함하면서 다른 것들이 껴있기 때문에 모두 탄소화합물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냐고 물어보면 이때는 세 가지라고 하셔야 되겠고요. 탄화수소가 몇 개냐고 물어볼 때는 탄소와 수소로만 되어 있어야 돼요. 그게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디귿이 지금은 정답이 되겠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냐면 5번입니다. 됐어요? 오케이, 넘어갑니다. 4번 보자. 자, 갈게요. 자, 동위원소에 대한 개념이 출제가 됐는데요. 일단 동위원소 같은 경우는 얘하고 얘가 위치가 똑같아. 주기율표상의 위치는 똑같지만 질량수가 서로 다른 관계를 이따 정리해 드릴게요. 그런 걸 동위원소 관계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얘는 질량수가 10을 갖고 얘는 질량수가 11을 가져요. 여기까지 됐죠? 근데 자연계에 몇 대 몇으로 존재하냐면 1대 4의 비율로 존재한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됐죠? 그때 첫 번째 학생 A가 뭐라고 그랬느냐? 이 동위원소 같은 경우는요. 동위원소 같은 경우는 정리를 먼저 할까요? 이쪽으로 가죠. 자, 한쪽에다 쓰세요. 자, 동위원소.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요 위에다 동그라미 쳐봐. 위. 요 위. 요게 뭐야? 같을 동자입니다. 그래서 위치가 똑같은 원소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주기율표상의 위치가 똑같은 상관관계를 동위원소라 부릅니다. 그럼 주기율표상의 위치를 누가 결정하느냐? 됐죠? 얘는 서로 같은 것이 있고 서로 다른 것이 있어요. 그래서 주기율표상의 위치가 똑같은 관계며 주기율표상의 위치를 누가 결정하냐면 원자번호가 결정합니다. 원자번호. 원자번호를 누가 결정하냐면 양성자의 수가 결정을 해요. 하지만 무엇이 다르냐면 중성자 수가 다릅니다. 그래서 무엇이 다르냐면 질량수가 달라요. 이러한 상관관계를 뭐라 부르냐면 동위원소다. 이렇게 불러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 중에서 어디다 밑줄 그으셔야 되냐면 양성자수에다가 밑줄 그으세요. 그래서 중성원자라면 양성자수와 전자수가 똑같기 때문에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면 버려야 되는 전자수와 얻어야 되는 전자수가 똑같아요. 이런 걸 화학적 성질이 같다 이렇게 부릅니다. 한 번 더. 양성자수가 똑같으면요. 보유하고 있는 전자수가 똑같기 때문에 전자를 버리는 정도와 받으려는 정도, 즉 화학적 성질이 유사합니다. 그래서 동위원소 상관관계는요. 무엇이 또 유사하냐면 화학적 성질이 굉장히 유사해요. 여기까지 되겠죠? 근데 이런 질량, 무거운 정도가 서로 다르다는 거, 그게 이제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학생 A가 뭐라 그랬느냐? X와 X,
동위원소는 화학적 성질이 같다 이렇게 얘기했네요. 그러니까 A라는 학생이 말한 거는 정답이 되겠고요. 자, B를 보시면 중성자수도 같다라 했는데요. 중성자수는 이렇게 서로 달라야 돼요. 됐네. 자, C 볼게요. C. 자, C는요, 평균적 원자량이 얼마냐라고 물어봤는데요. 요건 제가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이쪽에다 할까요? 그래서 첫 번째 풀이법이에요. 첫 번째 풀이법은 왠지 학생들이 이 방법을 많이 썼을 것 같은데요. 자, 1대4로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5마리 중에 이렇게 평균값을 쓰는 겁니다. 5마리 중에 한 마리는 질량이 어느 정도를 가져요? 10을 갖고요. 플러스 몇 마리는 4마리는 질량을 얼마 갖죠? 11을 갖습니다. 이게 평균값이 됩니다. 그럼 그 값이 얼마가 되냐면 여기가 54니까 여기가 5분의 54가 되죠? 그럼 요 값이 얼마가 되냐면 10.8이다. 이렇게 해서 C라는 학생이 말한 게 맞다 구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거는 약분이 쉬우니까 이거 바로 맞는 거야. 그렇게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이 방법을 쓰세요. 이 방법. 제가 어떻게 풀으라고 했냐면 수직선에 올려놓고 문제를 풀으라고 했다고. 그래서 수직선에다가 질량이 제일 작은 것과 질량이 제일 큰 것을 이렇게 올려요. 여기까지 됐죠?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 학생 C가 10.8이래. 그럼 얘와 얘를 몇 대 몇으로 나누냐면 존재하는 비율이 1대4기 때문에 전체 이 구획을 5칸으로 나눠요. 여기까지 됐죠? 비율이 1대4기 때문에 전체 합해서 이 공간을 5으로 나눕니다.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10.8의 평균값이래. 그러면 2, 4, 6, 8, 10. 그러니까 한 요 정도의 평균에 도달한 거죠. 그럼 요 값이 얼마가 되냐면 10.8인 겁니다. 그래서 평균값이 10.8에 도달하려면 이 수직선을 몇 대 몇으로 나눴는지를 꼭 보시면 돼요. 그럼 몇 대 몇으로 나눴냐면 4대 1로 나눴죠. 약간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4대 1로 나눴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자연계 몇 대 몇으로 존재하냐 물을 때는 얘네들을 이렇게 크로스로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11에 가까운 곳에서 평균에 도달했다는 건 11이 자연계에 훨씬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됐죠? 그래서 자연계에 몇 대 몇으로 존재하는 거냐면 1대 4의 비율로 존재해야 11이 훨씬 더 많은 세상이어야 11에 가까운 곳에서 평균에 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 C가 말한 10.8에서 평균에 도달하려면 자연계의 10과 11에 존재하는 비율이 4대 1이 아니라 그걸 뒤집어서 1대 4여야 평균값이 10.8에 도달하죠. 그렇게 연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뭐 두 가지 방법으로 푸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뭐 어떤 걸 쓰셔도 상관은 없는데 요 두 번째 풀입 방법도 조금 좋으니까요. 요 연습을 조금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A와 C가 정답이 되겠네요. 답은 3번이 됩니다. 됐죠? 넘어갑니다. 자, 5번. 자, 포도당을 갖다가 이용해서 증류수가 들어있는 비커에다가 녹여서 1리터 어딘가에다가 집어넣어요. 그럼 요거 이제 우리 연습 많이 했는데 요게 바로 뭐냐면 부피 플라스크라고 쓰시면 돼요. 부피 플라스크. 부피 플라스크와 매스 플라스크 같은 말이다. 그러니까 지금 니은은 정답이 되겠고요. 그게 매스 플라스크라고 해도 정답이 됩니다. 둘 다 같은 말이에요. 그때 이제 혼용해서 많이 쓰는데요. 자,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느냐면 그 용기가 몇 리터라고 그랬냐면 현재 1리터라고 얘기를 줬네요. 그러면 얘는 얼마큼 필요한 거냐면은 0.1 라지 M 포도당 용액 몇 리터를 만드는 거냐면 1리터를 만들겠다 요런 얘기잖아요. 기억나니? 자, 요 자리가 M이야. 농도고 요 자리가 부피입니다. 이거 보이면 내가 무조건 곱하라고 그랬어.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M과 V가 보이면 곱해라. 됐죠? 그럼 이것이 바로 뭐가 되냐면 이 용액에 녹아있는 용질의 몰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몰농도라는 개념 자체가 이거 라제임이라 쓰죠? 자, 얘가 뭐냐면 용액의 부피분에 녹아있는 용질의 몰수기 때문에 만약에 출제자가 M값과 V값을 줬다면 요걸 이쪽으로 이항하세요. 그래서 이 둘을 곱하면 무조건 뭐가 나오냐면 그 통에 녹아있는 용질의 몰수가 나옵니다. 이걸 생각하는 순간 끝이에요. 바로 손이 가셔야 돼요. 그래서 M과 V가 보이면 바로 곱하세요. 그래서 M하고 V가 보였기 때문에 요걸 곱하시는 연습을 여러분들이 이제 하셔야 돼요. 그럼 얼마가 되냐? 0.1몰이 됩니다. 그 여기서 말하는 0.1몰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만큼의 무엇이 녹아있다는 얘기예요? 용질이 녹아있다는 걸 체크하시면 돼요. 그래서 MV를 곱하면 통 안에 녹아있는 용질의 몰수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현재 용질이 무엇인지를 확인했더니 그 용질이 바로 뭐냐면 포도당이에요. 포도당. 기억나죠? 그럼 포도당의 화학 식량 정도는 내가 외우라고 그랬다고. 물론 문제에서 주나요? 주지만 외우라고 그랬잖아. 내 꿈에 키라고 그랬잖아. 180. 기억나요? 그래서 포도당의 화학 식량이 얼마냐면 180입니다. 그 0.1몰 녹아있단 말이야. 그럼 둘을 곱하면 몇 g인지 나오냐면 18g이라는 걸 확인하시면 됩니다. 내가 그때 그랬잖아요. 포도당의 화학 식량 외워라 이거야. 180. 알겠죠? 자, 기억부터 봅니다. 그럼 현재 포도당을 몇 g 녹였다는 거 확인해요. 0.1몰. 걔는 몇 g이야? 18g이야. 이게 완타치로 오셔야 돼요. 기억 정답이고 니은 정답이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라에서 만든 수용액 500ml야. 그러니까 얼만큼 만들었느냐? 이 용액을 샥 지워갖고 얼만큼 만들었어요? 최종적으로 0.1만큼 만들었대요. 몇 리터 만들었어요? 1리터 만들었대.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 용액 중 500ml를 취하겠대요.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이만큼의 용액 중에서 0.5리터를 취하겠다는 얘기입니다. 500ml는 0.5리터가 되죠? 근데 일부 용액을 떠도 농도는 바뀌는 거 아니에요. 기억나시죠? 농도는 양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일부를 채취해도 농도는 그대로 물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0.5리터를 펐지만 그 용액의 농도도 똑같아야 돼요. 그러면 M과 V가 또 보이잖아요? 생각하지 마시고 곱하시라니까. 그럼 그 값이 얼마가 될 거냐면 0.05몰만큼 된다.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포도당의 몰수가 0.1이래잖아. 그게 아니라 0.05몰이다. 그렇게 가시면 되겠어요. 정답은 3번입니다. 됐어요? 오케이. 이 문제 포인트는 M과 V가 보이면 곱하세요. 그러면 용질의 몰수가 나오니까 자꾸 연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갑니다. 자, 6번인데요.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양성자, 중성자, 전자를 이렇게 딱 체크하시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셔야 됩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원자 또는 이온이래요. 원자, 이온. 둘 다 무엇은 꼭 있어야 되냐면 양성자는 꼭 있어야 돼요. 다시 원자나 이온 모두 무엇은 꼭 있어야 되냐면 그렇죠. 양성자는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중에서 모두 존재하는 거는 요거예요. 그러니까 요것이 바로 뭐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냐면 양성자가 됩니다. 요게 바로 뭐가 되냐면 양성자가 돼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모여있는 핵에 있는 얘가 바로 무엇이에요? 충성자가 되죠. 하나 남았잖아요. 요게 뭐가 되겠어요? 전자가 됩니다. 그리고 시험지에다 요 작업 하셔야죠. 양성자의 숫자가 원자 번호입니다. 좌측 하단에 쓰시고요. 아까 됐죠?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를 합하면 질량수인데 중성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질량수도 1이 됩니다. 여기까지 됐네요. 그럼 그게 뭐예요? H라는 거 알 수 있고 양성자와 전자의 숫자가 똑같으니까 전기적 중성을 띈다는 것도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계속 갑니다. 얘는요. 양성자가 하나고 중성자가 두 개니까 원자 번호는 1, 질량수 3이죠. 여기까지 이해되시고요. 그게 H입니다. 근데 양성자도 하나고 전자도 하나니까 전기적 중성을 띠니까 그냥 요대로 쓰시면 돼요. 여기까지 됐고요. 자, 얘는요. 양성자가 두 개입니다. 좌측 하단에 2 쓰시고 합친 게 질량수니까 4 쓰시고요. 그 우리 헬륨인 거 알고 계실 것 같고요. 현재 전자가 없다는 건 핵만 표현했다는 얘기죠. 그럼 전기적으로 플러스 1가가 두 개니까 얼마가 되겠어요? 플러스 2가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됩니다. 묻진 않아요. 일단 쓰세요. 그래서 뭘 갖다 체크하셔야 되냐면 이렇게 그림이 주어지면 이렇게 식으로 이렇게 화학식이라는 용어를 쓸게요. 그렇게 좀 쓰는 연습을 하시면 돼요. 자, 기억부터 갑니다. 자, 얘는 뭐냐 물어보죠. 얘는 중성자다. 기억 정답이 되겠고요. 단은요. 헬륨 2사짜리에 플러스 2가예요. 요거 빼면 안 된다. 꼭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다음에 학교에서 이걸 출제하시면 요거 싹 지운단 말이야. 그리고 틀렸다고 하실 거예요.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 플러스 2가에다 동그라미 쳐봐. 여기다 플러스 2가 딱 체크하시고 요게 플러스 2가 빠지면 안 된다. 핵이란 뜻이니까 니은 정답이 됩니다. 자, 디귿. 원자 번호는 가와 다가 어떻게 되냐 물어보는데요. 원자 번호는 여기 있죠? 요 좌측 하단에 있는 게 원자 번호가 됩니다. 똑같네. 답은 5번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갑니다.
자, 이제 슬슬 양적 관계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자, 이제 이 식을 이제 완성을 할 건데, 일단 제일 복잡해 보이는 거 앞에다가 1을 이렇게 땅 쓰는 겁니다. 뭐 기억나시죠? 자, H가 두 개잖아. 그럼 H가 두 개 만들어줄 앞에다 1 써주시면 되겠죠? 산소 원자가 한 개잖아. 근데 산소 원자가 두 개 있어야 되니까 이 앞에 개수가 2분의 1을 딱 붙여주면 됩니다. 근데 개수는 정수거든요. 양변에다 2를 싹 곱해주시면 이쁘게 정리가 됩니다. 어떻게 정리되냐? 이게 2가 되고요. 1이 되고 이 자리가 얼마냐? 여기 2다. 그렇게 가시면 되겠네요. 그럼 일단 기억부터 갈게요. A값과 B값은 서로 같다. 뭐 정답이 되겠고. 자,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H2를 1몰 반응시켰대요. 그러니까 여기다 비추시고 얘가 몇 몰 반응했냐면 1몰만큼 반응했대요. 그러면 2대 1이니까 얘는 얼마만큼 반응해야 되냐면 그것의 절반이니까 0.5몰이 되겠고요. 그 다음 얘는 이거의 2배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1몰이 생성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헷갈려요. 항상 헷갈려. 그래서 제가 어떤 표시하라고 그랬냐면 여기다 없어진 거니까 마이너스 달아주라 그랬고 여기는 이제 플러스 달아주라 그랬고 그러면 안 헷갈립니다. 자, 기억 니은부터 볼게요. 자, 반응한 O2의 질량 체크하시고, 자, 생성된 H2O의 질량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반응한 거는 요거가 되겠고요. 생성된 건 요거가 되겠죠? 그럼 질량을 물어봤으니까 몰수에다가 분자량 또는 화학식량을 곱하시면 되겠네요. 화학식량 30입니다. 여기다 32를 곱하고요. 그다음 얘는 화학식량이 18이에요. 여기다 곱하기 18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요 값이 얼마가 될 거냐면 16g이 될 거고요. 그럼 요 값은 몇 g이 되냐면 18g이 된다. 그렇게 가시면 되겠네. 그러면 O2의 질량은 H2O의 질량보다는 작다. 이렇게 가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니은 틀렸습니다. 계속 갈게요. 자, 생성된 H2O의 부피는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보는데 생성된 H2O의 몰수가 1몰이에요. 1몰.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1몰의 부피가 V래요. 마지막 줄에다. 밑줄 그어봐. 생성된 다시 1몰의 부피가 V래요. 근데 1몰 나왔대요. 그럼 V리터 나와야겠죠. 근데 문제에서는 2V라고 했으니까 디귿이 틀렸습니다. 답은 1번이에요.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8번. 자, 다음은 H와 산소의 동위원소 카드를 충분하게 동위원소 또 나왔다. 자, 동위원소 체크하시고 이걸 충분하게 카드를 갖다 놨다. 그런 얘기예요. 그 중에서 원소 카드를 이용해서 다양한 H2를 만들겠다. 여기까지 됐고요. 그때 H2는 다양한 분자량이 나올 건데요. 그때 그 질량 수압이 서로 다른 경우는 전체 몇 가지인지를 마스터하시면 됩니다. X 찾으시면 되겠네요. 자, 이럴 때는 이렇게 가시면 돼요. 자, 현재 H 2개와 산소 하나를 이렇게 만드시면 되는 건데요. 그럼 여기다 이렇게 쓰시면 되죠. H2O의 최소값과 그 다음에 무엇이 있냐면 최대값이 있겠죠.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정수값이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시험장에서 빨라요. 그러면 일단 최소값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 얘가 제일 작은 거 1이죠. 그게 2개죠. 그리고 요거 제일 작은 거 16이 되겠습니다. 그럼 최소값은 얼마가 되냐면 18이 최소가 됩니다. 분자량의 최소값. 그럼 최대값은 얼마가 되겠어요? 요 값이 18이고 요게 2 두 개 모이면 되겠죠? 2. 그럼 요게 4가 되겠고 요 값이 18이면 최대값이 되겠죠. 그럼 그 값이 얼마가 됩니까? 22가 됩니다. 그럼 그 사이에 있는 정수가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더 빨라요. 그럼 얼마가 될까요? 19, 요게 20, 21이 자연계에 존재할 수 있는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존재할 수 있다면은 제가 빨간 색깔로 동그라미 칠게요. 일단 얘네들은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19가 나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19가 나오려면 요게 슉슉슉. 자, 1짜리 하나와 2짜리 하나, 그럼 3이 되겠죠? 요 16짜리 하나. 그래서 H2O의 카드를 이렇게 뽑으면 19가 자연계에서 존재할 수 있죠. 정답이 되겠고요. 자, 20 나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20 나오려면 요거 2장하고 요거 1장하고 그러면 20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자, 21 나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요거 하나하고 요거 1짜리 하나, 2짜리 하면 3 나오고 18짜리 하나 하면 21이 나오겠죠? 요렇게 하시면 다 되네요. 아, 그래서 꼼꼼하게 따져봤더니 다 존재할 수 있습니다. 전체 몇 가지가 가능하냐면 5가지죠. 5가지.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됩니다. 넘어갈까요? 가보자. 자, 9번 문제 볼게요. 자, 9번은요. 이거 아주 좋은 문제니까 꼭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H2와 CH4와 CO2와 요걸 이제 뭐라 부르냐면 이제 포르말데하이드라 불러요. 포르말데하이드. 지금 뭐 이름 몰라도 됩니다. 근데 분자량이 얼마래요? 요게 2가 되겠고, 요게 16 되겠고, 요게 44입니다. 요거 찾으시면 되겠죠. 그럼 요거 하나당 1이고, C는 하나당 12가 되겠고요. 산소는 하나당 16이 되고, H는 하나당 1이 돼요. 그럼 요걸 다 더해볼까요? 그럼 1에다가 12 더하면 14, 16을 더해볼까요? 30입니다. 그래서 Y값은 얼마냐면 30이에요. 단위 쓰시면 안 됩니다. 분자량, 원자량은 단위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Y값에다 30g 쓰시면 안 됩니다. 30이에요. 30. 됐죠? Y는 3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디귿은 정답이 되겠죠. 여기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분자량이 몇 배가 됐어요? 8배가 되죠? 그럼 분자량이 8배가 된다면 분자 한 개의 실제 정말 조그만 질량도 8배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분자량이 8배면 분자 조그만 한 개의 실제 질량도 8배가 돼야 돼요. 그럼 X는 얼마나 될까요? 3분의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니은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 이 강의를 본다면 기억 때문에 봐야 돼요. 기억을 꼭 마스터하셔야 됩니다. 선생님 저는 외웠는데요. 그렇게 풀면 안 됩니다. 이 숫자 바꾸면 그냥 바로 틀려요. 그러니까 기억을 어떻게 풀어야지 정확하게 풀었는지를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갑니다. 기억부터. 자, 이렇게 푸는 거야. 자, 현재 아보가드로 수를 물어봤는데요. 그럼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여기다 밑줄 딱 그시고. 자, H2는요. 3분의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그램이에요. 요게 H2 실제 한 개, 요거, 요거. 정말 조그만 거. 그 질량이, 실제 질량이 이만큼이에요. 근데 이거를 실제로 너무 작아서 측정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얘가 혼자서 못 재니까 모여라! 이런 거야. 얼만큼 모여라? 아보가드로 숫자만큼 모여서 저울 위에 동시에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요 분자량에다가 단위를 붙인 것과 같다. 제가 이제 이런 연습 많이 시켰거든요. 그럼 일단은 요걸 갖고 뭘 할 수 있냐면 아보가드로 숫자를 이런 식으로 구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럼 요 값이 나오려면 일단 어떻게 될까요? 10의 23승은 일단 없애줘야 될 것 같고요. 얘하고 뭔가를 곱해서 2가 나와야 되니까 6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아보가드로 숫자가 뭐냐면 6 곱하기 10의 23승이라고 하셔야 정확하게 푸는 거야. 답은 5번이에요. 그렇게 푸세요. 그래서 이쪽에다 제가 다시 한 번만 더 정리를 할게요. 자, 봐봐봐. 이렇게 써봐. 분자. 됐죠? 한 개. 정말 조그만 거. 그것에 실제 질량은 너무 작아서 직접 측정이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얘가 이런 거 모여라. 아보가드로 숫자만큼 모여가지고 동시에 저울 위에 올라가요. 그럼 측정 가능합니다. 그럼 그것이 바로 무엇이 나오냐면 분자량에다가 원래 단위가 없지만 단위를 붙인 것과 똑같다.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패턴을 외우셔야 돼요. 요걸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출제자가 뭘 준 거냐면 이 값과 현재 이 값을 준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개를 줘놓고 이게 얼마인지를 현재 물은 겁니다. 마스터 하셔야 됩니다. 기억나시죠? 근데 요거하고 이제 유사한 것이 이제 무엇이 되냐면 요 분 대신에요. 무엇으로 바꾸셔도 되냐면 원으로 바꿔도 돼요. 그래서 원자 한 개의 실제 질량을 측정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모여라! 아보가드로 숫자만큼 모이면 그때 무엇이 되냐면 원자량에다가 단위를 붙인 것과 똑같다. 그렇게 해서 아보가드로 숫자라는 것을 정했다. 그거 꼭 마스터 하셔야 됩니다. 넘어가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공부하실 때 이 문제를 현재 맞으면 그냥 넘어간단 말이죠. 근데 맞았어도 기억 같은 경우는 찜찜하게 맞을 거란 말이야. 왠지 다음에 출제되면 숫자 바뀔 것 같은데 기억을 그냥 외워서 풀었던 학생들은 지금 정리하십시오. 딱 정리하시면 지금은 틀렸더라도 다음에 걔네들이 맞아요. 꼭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믿을게요. 넘어갑니다. 10번. 자, 그림은 같은 질량 동그라미 치셨어요? 같은 질량이 포인트입니다. 같은 질량. 현재 이 통과 이 통에는 같은 질량이야. 그래서 또 친절하게 줘요. Wg,
Wg 이렇게 딱 줍니다. 근데 뭘 줬느냐? 온도와 압력이 같다. 밑줄그시고 온도와 압력이 같다. 그럼 어떤 생각하셔야 되냐면 우리 요 연습했죠? PV는 비례합니다. 무엇에 비례해요? NT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PV는 NT에 비례한다. 이렇게 가라고 그랬어요.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 온도와 압력이 같다며. 그러면 같은 온도, 같은 압력이라면 무엇에 비례한다? 기체의 부피가 곧 몰수를 결정한다는 것도 여기서 캐치하시면 돼요. 근데 현재 보니까 부피가 몇 대 몇이에요? 요게 1대 4죠. 그러면 몰수의 비율도 몇 대 몇인 거냐면 1대 요게 4인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부피비가 몰수비이기 때문에 부피비가 1대 4면 몰수비도 1대 4다. 그렇게 가시면 돼요. 그러면 요 몰수에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요 몰수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이런 거죠. 주어져 있는 질량을 무엇으로 나누냐면 그렇죠. 분자량으로 나누면 몰수비가 나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얘는 무엇으로 나눠야 되냐면 현재 요때의 질량과 요때 질량이 어때? 서로 똑같죠? 그래서 요 값이 현재 똑같은 상황입니다. 근데 몰수가 1대 4라는 건 분자량이 4대 1이라는 거예요. 다시. 질량이 똑같은 상황에서 몰수비가 1대 4라는 거는 분자량은 그거의 역수니까 4대 1이다. 그렇게 가시면 돼요. 그래서 A의 분자량이 4고요. 그다음에 요거의 분자량이 1의 어떤 비율을 갖고 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는 뭐라 그랬어요? A의 분자량 분해 B의 분자량이 몇 대 몇이냐고 물어봤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죠. 됐습니까? 오케이. 넘어갑니다. 11번. 자, 11번은 어떤 데이터 두 개를 줬어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X2와 Y2가 반응하여 X2, Y를 생성하였다. 이건 식을 준 건가요? 안 준 건가요? 준 거예요. 이거 준 겁니다. 그 시험지에다가 바로 손이 가셔야 돼요. 어떻게 가셔야 되냐? 식을 쓰세요. 자, X2에다가 플러스 무엇을 만났냐면 Y2를 만나서 무엇이 만들어졌냐고 현재 줬냐면 X2Y다. 일단 여기까지 오셨고요. 자, 계수 완성합니다. 자, 가장 복잡해 보이는 애 앞에다가 1을 써요. 그럼 X가 두 개니까 여기도 X 두 개가 되니까 1 이렇게 가셔야 되겠고요. Y는 하나잖아요. 그럼 이 앞에다 얼마 붙여야 돼? 2분의 1을 붙여야 됩니다. 근데 계수는 정수기 때문에 양변에다가 2를 싹 곱해주시면 얼마 나올 거냐면 이 자리가 2가 나오고 이 자리가 1이 나오고요. 이 자리가 얼마냐면 2가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 얘는 식을 대놓고 주진 않았지만 그냥 준 거예요. 이렇게 식이 완성되셔야 됩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현재 뭐라고 그랬느냐면 이게 포인트가 되겠네요. 그러면 반응하기 전에 반응물의 부피, 이거 이제 몰수비가 되겠는데요. 그게 몇 대 몇이냐면 A와 4B를 넣었더니 남아있는 게 없대요. 모두 싹 다 반응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이 부피비가 몰수비이기 때문에 A와 4B만큼 반응했다면 이 자리가 A와 4B만큼 집어넣었더니 모두 싹 반응했고요. 그게 몇 대 몇이라는 얘기야? 2대 1이 되겠네요. 그럼 요게 이제 몰수비가 부피비니까 요게 2대 1 이렇게 가시면 되겠다. 스톱. 자, 같이 볼게요. 슉슉. 자, 볼게요. 자, A하고 4B를 갖다 집어넣었는데 그 비율이 2대 1이래요. 모두 싹 반응했으니까 A가 2고요. 4B가 1입니다. 그러면 A가 2 정도의 비율을 갖고 그 다음에 B는 어느 정도 4분의 1 정도의 비율을 갖는다는 걸 확인하시면 돼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A는 4B냐고 물어보는데 얘는 이거의 4배냐고 물어봤네요. 4배는 아니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됐죠? 하나씩 쳐줍시다. 자, 지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쪽으로 가볼게요. 자, 문제에서 뭐라 그랬느냐? A와 4B가 만나서 반응하면 남아있는 게 없대요. 그러면 근데 그것의 절반이잖아요. 그러면 0.5A만큼 반응했다면 얘도 절반만큼 반응하겠죠. 그럼 얼마만큼 반응하겠어요? 2B만큼 반응하는데 현재 3B나 있네요. 그러면 무엇이 남는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니? Y2가 남아있다는 걸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험 1에서는요. 반응을 누가 남냐면 3B나 있지만 2B밖에 반응하지 않으니까 Y2가 남았다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죠. 얘는 정답이 되겠고. 자, 생성물의 양은요. 실험 2와 실험 1이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어요. 그럼 얘는요. A와 4B만큼 반응했고 얘는 그거의 절반만큼만 반응했죠. 그럼 요때 생성되는 양을 별이라고 놓는다면 이때는 그거의 2배만큼 반응한 거니까 2배만큼 반응하겠다. 그래서 생성물은 몇 배냐고 물어봤네요. 그럼 실험 2에서가 실험 1에서의 몇 배다? 2배죠. 정답은 4번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넘어갑니다. 12번. 자, 12번이 나왔는데요. 역시 이제 슬슬 개정판 문제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 문제는요, 주양자수가 똑같대. 이때나 모두 주양자수가 똑같다. 이런 얘기 나왔고요. 요건 이제 P오비탈이라는 거 알고 있고, X축 방향이니까 PX라고 쓰시면 되겠고요. 요건 이제 P오비탈인데 Y축 방향 이렇게 쓰시면 되겠다. 요건 이제 S오비탈이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가시면 되겠어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주양자수가 똑같대. 그러니까 요때 주양자수를 제가 n이라 놓는다면 요때 주양자수도 n이고 요때 주양자수가 n이다. 그렇게 가시면 되겠다. 자, 기억. 그 n이 1이냐고? 1은 아니죠. n이 1이면 거긴 S오비탈밖에 없어요. 이 n이 얼마인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1은 아니에요. 거긴 S오비탈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n은 1은 아니다. P오비탈이 존재해야 되니까. 기억은 틀렸습니다. 자, 니은 볼게요. 자, 에너지 준위는요, 얘와 얘가 어떠냐고 물어보는데요. 자, PX하고 PY는요, 방향만 다르고 에너지 준위는 같다. 그 필기 기억나요? 방향만 다르고 에너지 준위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에너지 준위는 가와 나가 같다. 정답이 됩니다. 자, 디귿 보죠. 자, 부양자수는 가와 다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여기서 이제 부양자수는 이렇게 L이라고 표현하고요. S오비탈, P오비탈, D오비탈, F오비탈 이렇게 놨을 때 이걸 SPDF라고 쓰기 귀찮아. 그래서 어떤 넘버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S를 그냥 0이라고 넣고요. P오비탈을 1, 요게 2, 요게 3,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가요. 그게 부양자수인데 지금 현재는 요게 P오비탈이죠. 그럼 요건 P오비탈은 숫자 얼마로 넣는다? 1로 놓고 얘는 얼마? 같은 P니까 1이 되겠고요. 요건 이제 0이 되겠죠. 그래서 현재 문제에서 뭐라 그랬느냐? 가와 다의 부양자수가 같냐고 물어봤죠? 같지 않죠. 쟤는 1이고 얘는 0이에요.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요렇게 출제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네요.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죠. 13번. 자, 가와 나에 대한 역시 그런 설명이 있어요. 자, 제가 3초 드릴게요. 손을 어디부터 댈 건지를 연습하십시오. 자, 3, 2, 1, 빵! 바로 가셔야 돼. 자, 뭐가 보이셔야 되냐면, 여기 라지 M 보이시죠? 여기 리터 보이시죠? 그래서 M하고 V가 보이면 내가 무조건 곱하라고 그랬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무엇이 되냐면, 이 통 안에 녹아있는 용질, CuSO4의 몰수가 나온다니까, 그걸 바로 갖다 쓰셔야 돼요. 그래서 M하고 V를 갖다 곱해주시면 얼마가 될 거냐면, 요게 0.3 몰이 됩니다. 무엇이 0.3몰 있다는 거냐면 이 통 안에 CuSO4가 0.3몰만큼 녹아있다. 그렇게 가시면 돼요. 그리고 화학식량 찾아야죠. 현재 화학식량이 얼마라고 줬냐면 160이라고 줬거든요. 그럼 요 값이 얼마라는 거 알 수 있냐면 1몰당 160g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근데 0.3몰이기 때문에 이 둘을 곱하면 이 통 안에 녹아있는 용질의 그람수가 나오죠. 그럼 그 값을 갖다 곱해보자. 얼마나 나오겠니? 48g만큼 녹아있다는 걸 캐치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원터치로 오셔야 돼. 다다다다 오셔야 돼. 아, 원터치로 오셔야 돼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같은 질량 녹아있대잖아요. 밑줄 그어봐. 같은 질량. 즉, 얘가 48g 녹아있으면 얘도 몇 g 녹아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48g이 녹아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기까지 됐죠? 무엇이 녹아있어? 이번에 A가 녹아있잖아요. 그래서 A라고 하는 물질이 48g 녹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어디에 손이 가셔야 되냐면 요 자리가 농도고 요 자리가 부피니까 이거를 곱해야겠다는 생각이 먼저 드셔야 돼. MV는 몰수예요. 하셔야 돼요. 그럼 그 값이 얼마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냐면 0.8몰만큼 이 통 안에 녹아있는 거고 무엇이 녹아있냐면 A가 그만큼 녹아있는 겁니다. 근데 그 질량이 얼마라는 거예요? 48g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 값에서 이렇게 넘어가려면 곱하기 무엇을 곱하면 되냐면 A라고 하는 물질의 화학식량을 여기다가 곱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뭐냐면 같은 질량이 녹아있다가 포인트예요. 됐죠? 그럼 이 값이 얼마인지 우리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걸 알 수 있냐면 여기 60이라는 걸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억부터 이제 하나씩 갑니다. 자, 가에 녹아있는 예보란 얘기죠. 가에 녹아있는 CuSO4는요. CuSO4 몇 그램 녹아있냐면 몰수로는 0.3몰 녹아있고요. 그램수는 48g 녹아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어요. 자, 니은 갑니다. 자, 나에 녹아있는, 여기 녹아있죠? 그때 A의 몰수가 몇 몰이냐 물어봤으니까 요거 가시면 돼요. 0.8몰이다. 니은은 정답이 되겠고요. A의 화학식량은 얼마냐 물어봤죠? 60입니다. 우리 다 구해놓고 선지 보고 있어요. 그래야 시간 내에 풀어요.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4번. 됐죠? 오케이, 넘어갈게요. 자, 14번으로 갑니다. 아, 요것도 참 괜찮은 문제고 학교에서 낸다면 굉장히 매력적인 문제입니다. 꼭 정리하셔야 돼요. 자, 그림 가는 실린더에 A가 8g 녹아있대요. 8g, 녹아있는 게 아니라 있는 거군요. A가 8g 있다. 그 부피가 얼마라고 했니? 문제에서 10L다. 그런 말을 줬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얼마를 집어넣어요? B를 8g 넣었대요. 8g 넣었더니 부피가 15L 되겠습니다. 그럼 부피비가 몰수비죠. 같은 온도 압력 조건이라면 부피비가 몰수비이기 때문에 현재 10 정도였는데 걔가 15가 됐다는 거는 부피가 5만큼 늘었어요. 그래서 8g만큼을 집어넣었더니 5L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계속하죠. 자, 근데 여기서 15에서 얼마를 집어넣었더니 몇 리터가 늘어났냐면 10L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더라. 이렇게 가시면 돼요. 계속 갑니다. 자, 그럼 무엇을 할 수 있어요? A는 8g당 10L래요. 근데 A를 4g 넣었대요? 그럼 이 얘기는 무슨 말이야? 8g당 10L야? 4g당 몇 리터냐면 5L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근데 도합 10L가 늘어야 되잖아. 근데 A 때문에 5L 늘었으니까 B 때문에 몇 리터 늘어야 되냐면 5L 늘어야 도합 합쳐서 10L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죠. 근데 X만 찾으시면 되는데요. 자, 아까 뭐라고 그랬느냐? B는 8g당 5L가 늘어난다 그래요. 그러면 B가 5L 늘어나려면 X가 얼마냐 물어보네요. 8이 되겠죠. 8. 그래서 답은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이해되셔요? 오케이. 그렇게 마스터하십시오. 넘어갑니다. 15번. 자, 이렇게요. 일단은 제가 이거 어떤 연습 시켰냐면 식을 안 주죠. 식을 주지 않으면 일단 빨리 식을 완성하는 데 시간을 쓰시고요. 만약에 식이 어느 정도 완성을 하면 두 번째 단계인 분자량 찾는 데 시간 갖다 쓰셔야 돼요. 다시 식을 주지 않으면 일단 식을 완성하는 데 시간 쓰시고 식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분자량 찾는 데 시간을 쓰셔야 됩니다. 그게 대원칙이에요. 자, 두 번째는 실험 2번 하죠. 그럼 식을 2번 쓰셔야 돼요. 애누리 없습니다. 실험을 2번 하면 무조건 식을 시험지 2번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운데 떡하니 쓰지 마시고 한쪽에 이쁘게 잘 쓰셔야 돼요. 실험을 2번 한다? 그럼 식을 2번 쓰셔야 돼요. 첫 번째부터 갑니다. 그때 반응물의 양이요. 첫 번째는 2L와 10L를 갖다 반응했더니 얘가 4L가 남아있고 생성물이 4L가 생성됐대요. 일단 첫 번째 실험부터 갈게요. 자, 로마자 1번. 간다. AA2 플러스 BB2가 무엇이 되냐면 CX다. 이런 느낌이에요. 자, 그때 뭐라는 거예요? 실험 전, 실험 중, 실험 후입니다. 그래서 일단 갔어요. 자, 처음에 몇 리터 집어넣었대? 여기다가 2리터 집어넣고 여기다 얼마 집어넣어요? 10리터 집어넣어요. 그때 반응은 끝났더니 얘가 얼마 남았대요? 여기다가 이제 4 쓰시면 됩니다. 자, 포인트 잡을게요. 얘가 남았다는 얘기는 얘는 다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둘 중에 하나가 다 없어질 때까지 반응하는 거야. 양적 관계는. 그래서 얘가 남았다는 얘기는요. 얘는 모두 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됐고요. 그러면 얘를 갖다 이제 나머지를 채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 자리 이제 2가 없어진 거고 6가 없어진 거죠. 아까 됐죠? 헷갈리니까 마이너스 꼭 달아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없어졌고 여기는 4 남았습니다. 근데 생성물이 얼만큼 남았다 그랬어요. 여기가 4라고 했네요. 원래 없었는데 4가 생겼다는 건 4가 생성되었다.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근데 같은 온도 압력 조건에서는 부피비가 몰수비이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반응한 부피비가 몰수비가 되겠죠? 그러면 1대 3대 2를 갖다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1, 여기다 3, 여기다 2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저 X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라고 찾을 수 있냐면 A에다가 B, 3라는 것도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상황이 되는 거고. 자, 이제 두 번째 상황 갈게요. 자, 식 두 번 제가 식 2번 쓰라고 그랬어요. 자, 두 번째는 뭐냐? 식을 알았어. A2에다 플러스 3B2는 무엇이 되냐면 2에다가 AB3라고 식을 한번 넣었어요. 왠지 합업 보수법 같지만 일단 찾는 거야. 그 욕망을 눌러.
왠지 하부 보시법 같죠? 아니라고 치고. 자, 문제 풉니다. 자, 근데 뭐 집어넣었어요? 실험 전, 실험 중, 실험 후. 이렇게 갑니다. 이 자리를 또 채우시면 돼요. 자, 실험 전에 몇 그램 집어넣었대? 여기다가 이제 20g 집어넣어요. 원래는 몰수나 부피를 넣어야 되지만 질량이 주어지면 그냥 넣어. 이걸 몰수로 바꿔서 넣지 마세요. 바로 다이렉트로 갑니다. 자, 20g 집어넣으시고 여기다 몇 그램 집어넣어요? 3g 집어넣어요. 근데 반응 후 끝났더니 몇 그램 남았대? 여기가 6g 남았대. 얘가 남았다는 얘기는 이거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그 포인트예요. 양적 관계 포인트는 둘 중에 하나가 남았으면 하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럼 6이고 여기 6이 이렇게 나머지 채울 수 있습니다. 얼마 채울까요? 14를 갖다 채우고 여기가 3입니다. 헷갈리지 않게 약속했죠? 마이너스 달아주시고 지금은요. 14g이 사라지고 3g이 사라져요. 그럼 질량 보존 법칙을 써야 돼요. 그래서 14g, 3g이 사라지면 몇 g이 생성되냐면 17g이 생성되니까 이 자리가 17g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포인트 잡을게요. 자, 식을 완성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포인트는 어디 가야 되냐? 분자량 찾아야겠다. 그게 매뉴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빨리 시험지 위에다 뭘 쓰셔야 되냐? 이 얘와 얘와 얘 분자량의 비율이 몇 대 몇인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확인하냐? 반응에서 사용된 질량과 생성된 질량, 주어져 있는 질량을 기억나니? 제시값을 뭘로 나눠요? 기준값으로 나누면 그래서 주어져 있는 이 질량을 무엇으로 나눠요? 이렇게 분자량으로 나누면 됩니다. 이걸 M-, 이걸 뭐라고 할까요? M-, 이렇게 놓을게요. 그래서 질량을 분자량, 누구 분자량? A2의 분자량으로 나누면 요 개수인 1이 나와요. 그게 몰수비잖아요. 그래서 주어져 있는 질량을 B2의 분자량으로 나누면 그 비율이 3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얘는요, 17g이 생성됐다는 건 AB3의 분자량으로 나누면 그 몰수로 따지면 이 정도의 비율이 나온다는 거야. 그럼 이걸 갖고 요게 1이 나오려면 요 값이 얼마나 되겠어요? 14가 되겠고, 요 값이 3이 되려면 요 값은 얼마 될까? 1이 되겠고요. AB3의 분자량 얼마나 넣을 수 있어요? 요 자리가 8.5라는 걸 확인하시면 됩니다. 물론 절대적인 값은 아니고요. 비율이 그렇다고, 비율이.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오케이, 계속합니다. 자, 기억. 자, X의 분자식이 뭐냐 물어보네요. AB3다. 그렇게 가시면 되겠고. AB3다. 맞고요. 자, 분자량은 X가 A2보다 어떻게 되냐 물어보네요. 그럼 아까 전에 요게 X였죠? 얘는 A2가 어떻게 되겠어요? 14가 됩니다. 그래서 얘가 얘보다는 작다. 이렇게 가야 되겠다. 니에는 잘못됐고요. 자, 원자량의 비율이 몇 대 몇이냐고 물어보네요. 그러면 A2가 14고요. B2가 1이에요. 그럼 A의 원자량은 7이 되겠고요. 비율상. 그럼 B2는 B가 두 개가 모여서 1이니까요. 하나당은 0.5가 되겠죠. 몇 대 몇이라고 하셔야 되냐면 14대 1이라고 하셔야 정답이 되네요. 답은 1번입니다. 됐어요? 오케이. 다시 한번 잘 복귀해 드릴게요. 자, 실험을 2번 하잖아요. 무조건 식 2번 쓰셔야 돼요. 뭐 애누리 없어요. 식 제가 2번 썼고. 근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그냥 부피니까 그냥 편하게 제가 부피비가 몰수비니까 편하게 썼고요. 질량이 주어지면 찜찜하지만 그냥 쓰는 거예요. 이걸 몰수로 바꾸는 순간 시간 내에 못 푼다. 그러니까 그냥 23 이렇게 쭉 제가 썼고요. 무슨 작업을 하셔야 되냐? 주어져 있는 질량을 분자량으로 나누면 또는 화학식량으로 나누면 요 개수비가 나온다는 걸 이용해서 요 분자량이 몇 대 몇인지를 체크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시 나올 것 같거든요. 꼭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문제 볼게요. 16번입니다. 아까 문제의 정답은 1번이었어요. 1번. 넘어간다. 16번. 뭐 이거 추에 대한 그런 문제였어요. 나 이게 뭔가 했네. 어렵지 않더라. 보죠. 자, 이 한번 볼게요. 자, 이 동그라미 하나를 뭐라고 할까? 요거 하나 질량을 A라고 할까? A라고 하자. 자, 그 다음에 요거 하나를 뭐라고 할까요? B라고 할까요? 그래, B라고 합시다. 그리고 요거 하나를 뭐 C라고 할까요? 그래, C라고 합시다. 그럼 우리가 이 질량이 이제 딱 그 양팔 조울이 똑같잖아요. 그게 뭐야? A 하나와 무엇이 똑같다는가? B 세 개가 똑같다는 걸 이제 여기서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요게 이제 A가 몇 개냐면 7개죠. 그러니까 7A와 똑같다는 거 알 수 있어요. 무엇을 하냐? 뭐 C가 6개 있는 거죠. 그러니까 6C와 똑같다.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A와 B와 C를 하나의 문자로 이렇게 쭉 바꿀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 A는 3B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고요. B는 뭐가 될까요? B는 그냥 B죠. 그리고 C는 얼마나 놓을까? C는 저쪽으로 넘어가면 6분의 7A다. 이렇게 놓으면 되겠네요. 이쪽 잡히나요? 이쪽 보시죠. 자, 6분의 7A다. 이렇게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얘는 B로 나타냈고 얘도 B로 나타냈으니까 얘도 B로 한번 나타내보죠. 그럼 A 대신에 뭘 집어넣을까? 3B를 갖다 넣어볼까? A 대신에 3B를 갖다가 탁 집어넣어보면 어떻게 넣을 수 있냐면 이 값은 2분의 얼마? 이렇게 약분되면은 7B가 이렇게 넣을 수 있겠다. 그래서 얘 값은 얼마냐면 2분의 7B입니다. 써줘야 되겠다. 여기 얼마냐면 2분의 7B다. 이렇게 놓으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동그라미 두 개가 어떻게 되겠어? 2A가 되겠네요. 2A에다 플러스 B 하나. 그러니까 2A 더하기 B를 갖다 놓으면 되겠네요. 근데 A 하나당 얼마라고 그랬어? 3B라고 했잖아. 그럼 여기다가 3B를 갖다가 집어넣으면 얼마가 되겠니? 요 자리가 7B가 되는 거를 요 자리에 찾으시면 되죠. 양팔조리 똑같다는 건 요거의 질량이 7B가 되는 걸 찾으시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넘어가 보죠. 자, 그래서 이 5개 중에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네요. 우리가 원하는 건 뭘 찾으시면 되냐면 7B가 되는 것을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7B가 되려면 이렇게 가면 되겠다. 그래서 이 C라고 하는 것이 2개가 있으면 딱 7B가 되겠죠. C라는 것이 이게 2개가 있죠. 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아마 이 선지를 5번 정도에다 갖다 놨다면 조금 시간 애들이 걸렸겠지만 뭐 한 2번째였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이렇게 딱 갖다 놓으면 바로 나왔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답은 2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그 비율이 몇 대 몇이었냐? 얘가 3B, 요게 B고 2분의 7B.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갑니다. 17번. 자, 역시 좋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7번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일단 무슨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용액이 10%인데 40g이에요. 그럼 이 안에 용질이 얼만큼이냐라고 물어보면 용질은 100분의 10 곱하기 얼마냐면 40이에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놓으시면 용질이 몇 g이라는 걸 알 수 있냐면 4g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용질이 4g이라는 걸 확인하시면 돼요. 화학 식량을 보셔야 됩니다. 40이죠. 요거 내가 잘 나온다 그랬잖아. NaOH의 화학 식량 정도는 좀 외워놔. 그래서 용질이 4g이라면 이거를 40으로 나누면 이게 몇 몰이 되냐면 0.1몰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엇이 0.1몰인 거예요? 이 안에 NaOH가 그만큼 있다. 그렇게 가시면 돼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요? 이 40g을 20g은 여기로 보냈고 20g은 여기다 보내서 물을 갖다가 추가했다. 그렇게 가시면 되겠다. 그러면은 이 안에 용질이 0.1몰만큼 있었는데 여기 4g이 되겠죠? 그 중에 절반은 여기로 보내요. 절반은 여기로 보내고. 그럼 여기는 용질이 몇 g 같겠니? 2g 같겠죠. 여기는 용질이 몇 g 같겠어요? 2g이 같습니다. 그럼 몰수로 따지면 얼만큼 되겠어? 이거의 절반인 거니까 0.05몰만큼 있는 거고요. 얘는 용질로 따지면 0.05몰만큼 있다.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나왔네요. 자, 그러면 이 안에 물을 갖다가 추가하더라도 이만큼의 용질의 몰수는 변하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구합니까? 자, M하고 V가 보이면 제가 무조건 곱하면 그 통 안에 녹아있는 용질의 몰수가 나온다고 얘기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럼 이 값은 얼마 되겠어요? X에다가 곱하기 이걸 리터로 바꾸면 얼마 될까? 1000분의 50이 됩니다. 그래서 그 값이 0.05가 나오려면 이 값이 이렇게 약분되면서 이미 0.05네. 그럼 X 값이 얼마라는 거 확인한다? 1이다. 그렇게 가시면 되죠. 여기까지 됐고요. 자, 역시 마찬가지로 20g을 여기다 취했대요. 그럼 이 안에 용질이 이만큼 있다는 건데요. 물을 갖다가 더 넣어도 용질의 몰수는 안 바뀌죠. 그대로 있어야 됩니다. 지금 물을 더 넣었어도 이 안에 용질이 이만큼 있어야 되니까요. 농도에다 부피를 곱했을 때 요게 나오면 됩니다. 그럼 0.5에다가 곱하기 얼마 되겠어요? 1000분의 Y가 되겠죠. 농도에다 부피를 곱했을 때 이 값이 얼마나 해야 되냐면 0.05가 나오면 됩니다.
그러면 요 값이 0. 얼마를 해주면 되겠어요? 0.1을 해주면 되겠네. y 값이 얼마라고 구할 수 있냐면 100이라고 구하시면 되죠. 이 정도 할게요. 자, 기억. 자, 가에 녹아 있는 NaOH 질량은 요게 가가 되겠죠? 4g입니다. 기억 정답이 되겠고. 자, 니은 x가 얼마냐? 1이라고 구했고요. 디귿 y는 얼마냐? 100이라고 구했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계속 개념이 반복되니까 계속 반복해 주셔야 돼요. 넘어갑니다. 자, 18번. 자, 가와 나에 대한 역시 그런 설명이 있어요. 자, 문제에서 뭐라 했냐? 칸막이로 분리된 용기 가와 나. 가하고 나가 됩니다. 그때 각각 들어있고요. 용기 속의 기체의 온도와 압력이 똑같다. 또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풀라고 했냐면 제가 PV는 NT에 비례하는데 온도와 압력이 똑같으면 부피비가 그냥 몰수비야. 그래서 부피비가 5대2라는 거는 얘네들의 몰수비가 몇 대 몇이라는 거냐면 5대2라고 그냥 생각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여기까지 되겠죠? 근데 지금 보니까 얘는요, 분자량이 얼마야? 1자리가 2개고 16자리가 하나니까 요것의 분자량은 얼마인 거냐면 현재 18이 되겠고요. 요거는 2자리가 2개야. 그럼 4죠? 16 하나. 그럼 요거의 분자량은 얼마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냐면 20이라는 걸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즉 하나당 18이고 하나당 20인데 거기에 5 있고 거기에 2 있다. 그렇게 비율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디귿부터 거꾸로 풀겠습니다. 자, 용기 속에 있는 기체 질량 동그라미 치시고 질량은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이 몰수에다가 요 분자량을 곱하면 질량 그 비율이 나오겠죠? 그럼 요 두 개를 곱하면 얼마 되겠어요? 요게 그렇죠. 90이 되겠고 요 둘을 곱하면 얼마 될까요? 40이 됩니다. 그럼 질량비는 몇 대 몇이에요? 9대 4죠. 5대2는 뭐야? 말도 안 되지. 디귿은 틀렸고요. 니은 이제 볼게요. 용기 속에 있는 전체 중성자수는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는데요. 전체 중성자수는 어떻게 구하시면 되냐면 요 몰수에다가 한 분자를 구성하는 중성자수를 곱하면 전체 중성자수의 비율이 나온다. 한 번 더 할까요? 자, 몰수에다가 한 분자를 구성하는 중성자수를 각각 곱해주면 전체 중성자수 비율이 나온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요거 이제 제가 써드릴게요. 요 H2를 뜯어가지고 써볼게요. 제가 HH5고요. 역시 여기도 HH5입니다. 그러면 요거의 양성자수와 중성자수를 이제 비교를 할 건데요. 이것들은 이제 양성자수와 중성자수를 비교합니다. 그럼 양성자수는 1번, 1번, 8번이니까 그냥 양성자도 1, 1, 8이죠. 얘도 얼마 되겠어요? 1, 1, 8입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중성자수는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자, 요 질량수가 1이잖아요? 그러면 H는 하나당 중성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합쳐서 1인 거니까요. 00 이렇게 되겠죠? 질량수가 16이라는 거는 산소는 그렇죠. 중성자가 8이 있다는 뜻이야. 마찬가지로. 자, 질량수가 2라는 건 무슨 말이야? 양성자가 하나면 중성자 하나 있다는 얘기고, 마찬가지로 하나 있다는 얘기고요. 질량수가 16이니까 요 값은 8이 있다. 이렇게 가시면 되죠. 여기까지 됐네요. 자, 근데 출제자는 니은에서 뭘 물어봤냐면, 전체 중성자수를 물어봐요. 그러면 전체 몰수에다가 얘를 구성하는 H2O를 한 분자를 구성하는 중성자수가 몇 개냐면 8이 되겠고요. 여기서는 중성자수가 얼마야? 10이 되겠죠. 그럼 전체 중성자수는 요 숫자와 요 숫자를 곱하면 됩니다. 그럼 그 값이 얼마 되겠어요? 40이 되겠고요. 이 통 안에 있는 중성자수는요. 이 값과 이 값을 곱하면 됩니다. 그 값이 얼마 될까요? 20이 됩니다. 그럼 몇 대 몇이냐면 2대 1이다. 정답이 되겠죠? 그러니까 니은은 정답이 됩니다. 마지막 기억 하나 남았네요. 자, 나에 들어있는 기체의 양성자수. 그러니까 요것만 보시면 되겠네요. 야, 여기 들어있는 양성자수가 몇 개냐 물어보면 양성자와 중성자수의 비율이 똑같네. 그럼 여기도 한 분자를 구성하는 양성자수와 한 분자를 구성하는 중성자수의 비율이 서로 어떠냐?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같다. 맞는 말이 되겠다. 답은 몇 번이냐면 3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조금 이게 낯설을 수 있거든요. 요걸 어떻게 쓰는 게 포인트였냐면 H와 H와 O, 그 다음에 H와 H와 O로 이렇게 나눠서 썼고요. 양성자와 중성자 이렇게 나눠 썼습니다. 동이온소니까. 근데 이때도 118이고 이때도 118이에요. 그건 똑같아요. 하지만 무엇이 달랐냐? 중성자가 008이고 여긴 118이야. 그래서 중성자수가 달라서 서로 무엇이 달렸냐면 이렇게 질량수가 달랐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답은 3번이 정답이었습니다. 됐어요? 넘어갑니다. 19번. 자, 이 19번이 조금 관건이었어요. 이 19번 같은 경우는 제가 두 가지로 풀어드릴 테니까 제가 학생처럼 한번 풀어드리고, 근데 또 강사니까 원칙대로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저도 시간 재고 풀었거든요. 학생 입장에서 제가 이걸 일단 읽어볼게요. 자, 뭐라 했느냐. 세 가지 오비탈이 포인트거든요. 이쪽으로 보세요. 세 가지 오비탈. 그러니까 서로 다른 세 가지 오비탈이 포인트입니다. 가나다에 대한 자료예요. 그래서 저는 시험지에다 이렇게 썼어요. 가. 여기다 나. 여기다 다. 이 조건하고 같이 보였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이렇게 갑니다. 자, 일단 시험지에다 가나다를 다 썼고요. 근데 그 셋에 주양자 수의 합이 7이래요. 그래서 저는 평균값을 생각했어요. 7. 이 세 가지 숫자의 합이 7이야. 그럼 평균적으로 2점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2점 얼마 얼마인데 그 중에서 다가 가장 커야 된대요. 찍었어요. 평균적인 것이 2점 얼마 얼마인데 그 중에서 다가 가장 커야 되니까 그거보다 큰 여기를 3이라고 딱 치고 나갔어. 이렇게 됐고요. 그럼 이들을 합쳐서 얼마야? 7이려면 이 둘을 합쳐서 4가 되면 되니까 그 경우수가 나오더라고. 어떻게 나오냐면 이 자리가 1과 3일 수도 있고요. 또는 2와 2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3과 1일 수도 있겠다. 즉 이 세 가지의 경우수를 제가 시험 문제 풀 때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자, 두 번째 조건은 뭐였냐? 오비탈의 부양자 수는 가와 다가 서로 같대요. 그래서 가와 요 다가 부양자 수가 서로 같아야 된대.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얘와 얘는 주양자 수도 똑같고 부양자 수도 똑같다면 서로 다른 게 아니죠. 같은 오비탈이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요? 세 가지 오비탈이라며. 세 가지라는 건 서로 다른 세 가지의 오비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와 얘는 주양자 수가 똑같은데 부양자 수까지 똑같다면 그냥 완벽하게 그 오비탈이 같은 거기 때문에 아닐 거다. 이렇게 제가 시험장에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 값을 제가 이렇게 쓱 지웠어요. 이렇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쭉 보니까 이제 경우수를 따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쭉 보니까 오비탈의 부양자수 가와다가 같다. 됐고요. 그 다음에 오비탈의 주양자수와 부양자수의 합이 나와 다가 같대. 그래서 얘하고 얘가 똑같아야 돼. 근데 보니까 주양자수가 똑같은데 주양자수와 부양자수의 합이 똑같다는 얘기는 부양자수도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서로 다른 세 가지라며. 근데 주양자수와 부양자수가 같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얘는 아닐 거야 라고 시험장에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남은 게 이거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게 2, 요게 2, 여기가 3. 이렇게 제가 풀었어요. 그래서 요게 바로 뭐냐면 n이라고 제가 이 자리에 놓으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문제가 뭐냐면 얘는요 s오비탈도 있고 p오비탈도 있고 얘는 s오비탈도 있고 p오비탈이 있고 얘는 s오비탈, p오비탈, d오비탈 이렇게 넣는데 이렇게 spd라고 놓기가 좀 힘들어서 숫자를 내가 놨다 그랬지. 요 값이 0이고 요게 1이고 여기 0이고 1이며 0이고 1이고 2라고 약속을 했고요. 요 숫자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부양자수 L이다. 그렇게 제가 놨어요.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느냐? 얘와 얘가 다시 얘와 얘가 n과 l의 합이 서로 같아야 된대요. 그러면 이 숫자가 크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되냐? 만약에 요렇게 세트 조합을 해준다면 요렇게 세트 조합을 한다면 그 수의 합이 3이니까 그 수의 합이 3이 나오려면 요렇게 되면 되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아까 됐네요. 다른 경우는 없습니다. 그럼 요렇게 되면 되겠어.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가와 다가 부양자수가 똑같대요. 그럼 부양자수가 0이라면 여기서도 0을 맞춰줘야 되니까 이렇게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 됐죠. 그래서 여기는 무엇이라고 놓을 수 있냐면 요게 ES 오비탈인 거 놓은 거예요. 여기 몇이냐면 2P 오비탈을 놨고 여기 몇 S냐면 3S 오비탈이라고 제가 시험장에서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일단 이렇게 풀었다는 얘기야.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기억. 가의 주양자수는 2다. 정답이 되겠고요. 다의 자기양자수가 얼마냐 물어보는데요. 요 자기양자수는 무엇을 갖고 만든다 그랬냐면 부양자수를 이용해서 만들면 빠르다 그랬어. 예를 들어서 요 P오비탈은요. 부양자수가 1이죠. 그럼 자기양자수는 이걸 갖고 만들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자기양자수는 부양자수를 이용해서 시험장에서 만듭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근데 얘는요, 부양자수가 0이죠. 그럼 자기양자수는 요걸 이용해서 만드는데 그 경우수는 0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문제에서 뭐라 그랬느냐? 다의 자기양자수가 1이다. 그게 아니라 0이다. 그렇게 가셔야 정답이 되죠. 그러니까 니은 틀렸어요. 자, 디귿. 부양자수는 나와 가가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는데요. 나하고 가를 비교하면 여기 0이 되겠고 여기는 1이 되겠네요. 그래서 나가 가보다 크다. 정답은 3번입니다. 맞았어요.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고, 자, 두 번째 풀이 방법은 뭐가 되냐면 이제 요걸 이제 경우의 수를 여러 개 놓고 이제 푸는 거예요. 제가 그 방법도 제가 보여드릴게요. 다시 한번 갑니다. 자, 가나다. 자, 갈게요. 일단은 뭐라고 그랬니? 문제에서 이 세 개의 수의 합이 7이래요. 그러면 일단은 이 수의 합이 7이고 주양자수는 누가 가장 커야 돼요? 얘가 가장 커야 돼요. 그럼 이 숫자를 얼마부터 시작을 하셔야 되냐면 평균값이 2. 얼마이기 때문에 이 값에다가 2를 집어넣는 순간 얘는 평균보다도 못한 거예요. 그러면 가장 큰 수가 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 숫자는 얼마가 돼야 되느냐? 이 숫자는 3부터 치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 가나다 중에서 이 수가 제일 크려면 3부터 치고 올라가야 돼요. 또는 어떤 것도 가능하겠어요. 4도 가능하겠고 5도 가능합니다. 6은 불가능해요. 왜냐? 세 개의 수의 합이 7인데 얘가 6이 되는 순간 누군가 하나가 0이 돼야 돼.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뭐냐? 5까지. 이렇게 해서 경우의 수가 전체 몇 가지로 압축되냐면 3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됐고요. 자, 그럼 그들의 수의 합이 7이 나오려면 여기 나오겠죠. 얼마 될까? 여기 1. 여기가 3일 수도 있고, 또는 여기 2. 여기가 2일 수도 있고요. 여기 3. 여기가 1일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됩니까? 그래서 이 자리가 3일 때는 이렇게 3가지의 경우수가 나온다. 그렇게 가시면 될 것 같고, 이 자리가 4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 자리가 1. 여기가 2일 수도 있고요. 여기가 2, 여기가 1일 수도 있습니다. 즉, 2가지 경우가 가능하고, 요 자리가 5면 어떻게 될까요? 뭐 하나밖에 없죠. 1과 1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런데 일단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 얘는 절대 불가죠. 왜 절대 불가냐? 만약에 주양자수가 1이야. 거기 S오비탈밖에 없어요. 즉, 얘는 1S고, 여기도 1S입니다. 여기까지 됐네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3가지 오비탈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얘하고 얘는 서로 같은 오비탈이니까 얘는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 경우의 수가 하나가 날아가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 얘와 얘를 이제 따져야 되는데요. 자, 첫 번째 주양자수가 1이다. 그럼 여기 S 오비탈밖에 없어. 1S밖에 없어요. 그럼 요 자리 뭐밖에 없어요? 여기는 1S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에서 지금 뭐라 그랬냐면 요 자리가 1S면 자, 가와 다의 부양자수가 똑같다는 건 여기가 S오비탈이면 여기도 몇 S여야 된다는 얘기야. 그렇죠? 여기도 4S여야만 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1S면 여기가 4S여야 돼요. 그러니까 됐네. 그러면 요 자리가 어떤 것이 가능하냐면 요게 주양자수가 2면 오비탈의 종류수가 2개 있어요. S와 P밖에 없습니다. 그럼 요 자리는 0과 1이 가능한 건데, 근데 이 자리에 주양자수와 부양자수의 합과 이때 주양자수와 부양자수의 합이 서로 똑같아야 돼요. 근데 요 값에 L 값이 얼마냐면 0이에요. 그럼 그들의 합이 얼마냐면 4가 되는데 어떻게 조합을 해도 4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어떤 경우수가 하나 날아가게 되냐면 요 경우수가 시험장에서 또 하나 날아가게 됩니다. 깨끗하게 싹 지워드릴게요. 그럼 요 값은 얼마나 되냐면 요렇게 4. 요 경우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계속 갑니다. 자, 그때 여기가 1S가 돼요. 그래서 주양자수가 1이면 S오비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1S가 되면 요게 부양자수가 얼마가 되냐면 0이 돼요. 그럼 N과 L의 합이 얼마가 되냐면 1입니다. 근데 이미 주양자수가 4야. 이미 1을 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얘와 얘가 같아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수도 역시 날려버리시면 돼요. 이렇게 찾는 게 원칙이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일단 학생으로 푸는 버전을 먼저 보여드리고 이렇게 이제 원칙대로 가는 것도 이제 보여드리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럼 이제 이 자리에 무엇이 남게 되냐면 이제 3이 남게 된다.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고 계속 갈게요. 그럼 일단은 어떤 내용들을 했어요? 이게 1, 3, 3, 2, 2, 3, 이 자리가 3, 1, 3. 과연 어떤 것일까? 찾으시면 되는데요. 이 내용은 제가 아까 처음에 한번 설명했던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 한 번만 더 제가 다시 한번 상기해 드릴게요. 자, 여기 이제 경우수가 딱 줄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가에는 여기서 존재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냐면 여기는 1s 오비탈밖에 없습니다. 근데 얘와 얘가 오비탈의 종류가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얘는 뭐냐면 무조건 3s 오비탈이 나와야 됩니다. 여기까지 됐네. 그래서 만약에 첫 번째 경우수가 맞다면 요렇게 이제 숫자가 되게 되는데요. 자,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느니 요 숫자와 요 숫자에서 주양자수와 부양자수의 합이 똑같아야 된다고 그랬거든. 그럼 요게 부양자수 값이 얼마냐면 요게 0이야. 그럼 그들의 합이 3이에요. 그럼 여기도 3이 나오려면 여기도 S오비탈이 나와야 되는데 그럼 여기도 3S고 여기도 3S면 서로 다른 오비탈이 아니잖아. 그래서 어떤 경우가 말이 안 된다? 요 자리가 첫 번째 경우라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일단은 두 가지로 압축이 되게 됩니다. 여기 3, 요 자리가 3 이렇게 가게 되죠. 여기까지 되네요. 그럼 일단은 요 1인 걸 또 역시 치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주양자수가 1이면 여기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1S밖에 없다. 기억하시죠? 그럼 요 자리에 L 값이 얼마냐면 0이에요. 그럼 주양자수와 부양자수의 합이 얼마냐면 1입니다. 근데 얘는요, 이미 주양자수가 3이야. 1을 초과해버렸어요. 같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를 역시 날려버렸어요. 요렇게 찾는 게 원래 원칙이 되죠. 됐네요. 그럼 요 값이 얼마가 됩니까? 여기가 2고,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다. 이렇게 가겠다. 그럼 주양자수의 숫자는요, 거기에 존재하는 오비탈의 종류의 수와 똑같아요. 그럼 여기는 이제 S와 P가 있고, 여기는 뭐가 있죠? S와 P가 있고요. 요 자리는 뭐가 있어요? S와 P와 D가 있다. 일단 이렇게 가죠. 됐죠? 그럼 요 숫자가 얼마나 되겠어요? 0과 1이고, 여기에 0, 1이고, 여기에 0, 1입니다. 제가 흰색으로 필기한 게 L 값이에요. 그리고 어떤 값이? 요 값이 바로 N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니? N과 L의 합은 됐죠? 얘하고 얘가 똑같대요. 그럼 요 자리가 숫자가 컸기 때문에 요게 어떤 조합을 만들어줘야 되냐면 요 값에서 요 조합을 만들어주면 돼요. 그러면 그 수의 합이 얼마야? 3이죠. 그럼 얘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그걸 맞춰줍니다. 여기까지 됐네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가와 다의 부양자수가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 0을 맞춰주려면 여기를 이렇게 맞춰주면 됩니다. 됐네요. 그럼 여기 무엇이 되겠어요? 여기가 2S가 되겠고 여기가 2P가 되겠고요. 여기 얼마냐면 3S가 된다. 그런 느낌으로 푸시는 게 맞아요. 이게 원래 원칙이에요. 그래서 일단 기억부터 갑니다. 자, 가의 부양자수는 주양자수죠. 가의 주양자수는 2다. 정답 되겠고요. 다에서 자기양자수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다에서 자기양자수는 요게 L이 얼마냐면 요 L 값이 0이죠. 그래서 L을 이용해서 자기양자수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값은 0이다라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니은 틀렸습니다. 자, 부양자수는 나하고 가가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는데요. 부양자수는 요 값이 얼마냐면 0이고 요 값이 얼마냐면 1이니까 누가 더 큰 거죠? 나가 가보다 크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오케이. 두 가지 방법 다 풀어드렸으니까 꼭 다 마스터하시기 바랄게요. 넘어갑니다. 20번. 자, 그림은 실린더에 이렇게 생긴 물질과 O2를 갖다가 집어넣고 반응을 시켰어요. 그게 이제 3번 갖다 반응했고요. 그때 부피비가 원래 높이인데 단면적이 똑같기 때문에 높이비가 그냥 부피비예요. 그러니까 6이 됩니다. 반응했더니 모두 사라지고 생성물만 남아요. 됐고요. 그때 부피비가 7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면 부피비가 몰수비예요. 같은 온도 압력 조건에서 한 번 더 써드릴게요. 자, PV는 비례합니다. NT에 비례하죠. 여기 PV는 NT에 비례합니다. 됐네요. 같은 온도 압력 조건에서는 이제 부피비가 몰수비니까요. 부피비가 6대 7이면 몰수비도 6대 7이에요. 그럼 여기가 3몰이면 여기 몇 몰이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냐면 3.5몰이라는 걸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식을 쓰셔야 돼요. 이쪽으로 갑니다. 그럼 식을 어떻게 쓸 수 있어요? C3에 HX에다 플러스 자 O2와 반응을 시키면 CO2에다 플러스 H2O가 되죠. 숫자 맞춰주면 여기 앞에 3 써주시고 X가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 얼마 붙여요? 2분의 X 되죠. 그럼 요 값에는 산소가 몇 개 있어요? 3 붙여주고 플러스 산소가 2분의 X니까 얼마 붙여줘야 돼요? 4분의 X를 더해주시면 되죠. 여기까지 됐죠.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 그랬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비율이 반응하기 전에 부피가 6,
반응이 끝났더니 7이에요. 그러니까 반응물이 모두 사라지면 생성물이 나오는데 그 비율이 6대 7이야. 그게 무슨 말이야? 요 개수의 합이 6이고 요 개수의 합이 7 정도의 비율을 가지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6이 모두 사라지면 생성물이 7 나와야지 6대 7이 돼요. 그 비율이 6대 7이면 됩니다. 그럼 요 개수가 1이잖아요. 그럼 얼마 넣을 수 있어요? 1 플러스 3 플러스 4분의 x와 여기는 얼마 될까? 3 플러스 2분의 x가 되죠. 그럼 요 개수의 비율이 몇 대 몇이라는 걸 넣을 수 있어요? 6대 7이니까 여기다 곱하기 7을 하고 여기다 곱하기 6를 해서 이 값이 서로 같다라는 걸 놓고 x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럼 이 값은 얼마 되겠어? 28 플러스 4분의 7x가 됐고요. 요 값은 18에다가 플러스 3x가 되죠. 넘어가면 10이 될 것 같고 요 값은 4분의 몇 x가 되냐면 12에다 넘어가서 5x가 돼요. 그럼 x가 얼마라는 걸 찾을 수 있어요? 8이라는 걸 찾습니다. 샥 샥 지워서 이 x가 8이라는 걸 찾았어. 그래서 여기다가 식을 다시 한 번 더 쓸게요. C3에다가 H8에다가 플러스 x가 8이니까 8 집어넣으면 5에다 O2가 되겠고 3에다 CO2가 되겠고 플러스 x에다 8 집어넣으면 4H2O다. 이렇게 가시면 되죠. 그래서 반응물이 6이 사라지면 생성물이 7이 생기기 때문에 6대 7의 비율로 사라지고 생성된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맞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여기가 이제 실험 전이에요. 여기가 실험 중이고, 여기가 이제 실험 후가 됩니다. 이걸 이제 맞추시면 되는 거죠.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 실험 전에 3몰로 시작했고요. 실험이 끝났을 때 3.5몰로 끝이 났대요. 근데 생성물이 없대요. 그래서 첫 번째 풀이 방법부터 제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풀이 방법은 이런 거야. 둘이 합쳐가지고 3몰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x로 잡죠. 그럼 여기는 얼마 되겠어? 3-x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근데 모두 반응했으니까 이게 얼마 되겠어? x. 여기 몇 x? 이제 5x가 되겠고, 여기는 이제 3x가 되죠. 그럼 여기 이제 4x가 됩니다. 헷갈리니까 이제 마이너스 달아주시고, 여기 이제 플러스 달아주시고. 그럼 반응이 끝났을 때 얼마나? 3-6x가 되겠고요. 여기 3x가 되겠고, 여기가 4x가 됩니다. 근데 반응이 끝났을 때 몇 몰로 끝났다고 했냐면은, 그렇죠. 3.5로 끝나야 돼요. 그럼 이걸 싹 다 더해주시면 얼마 되냐면, 3 플러스 7x 더하면 3 플러스 x가 3.5로 끝납니다. 그럼 x가 얼마라는 거 확인하냐면 0.5라는 걸 확인하시면 되죠. 아, 그래서 얘가 0.5였고 이 값이 2.5였다. 그렇게 가시면 되죠. 그럼 0.5를 갖다가 집어넣으면 이 값은 이제 얼마 되겠어요? 0이 되겠고 여기 0.5를 집어넣으면 여기는 1.5가 되겠고 여기 값은 이제 2가 된다.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일단 기억은 잘못됐고요. 니은 생성된 H2O의 몰수, 그러니까 H2O의 몰수는 얼마냐면 2몰이다. 니은 정답이 되겠고요. 반응 전과 후에 기체의 밀도가 어떻게 되냐 물어보는데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 아니겠어요? 이쪽 볼까요? 여기가 반응 전이고 여기가 후란 말이죠. 그러면 얘네들의 부피분의 질량인데 질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요때 질량이 W라면 요때 질량도 W 똑같아야 돼.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니까 질량은 똑같고 부피는 몇 대 몇이에요? 부피는 6대 7이 되겠죠. 6대 7이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반응 전분의 반응 후가 되겠네. 그러니까 요 값을 무엇으로 나누란 얘기야? 6분의 W로 나누란 얘기죠. 그럼 W끼리 이렇게 이제 약분이 되면서 값은 얼마가 되냐면 7분의 6이라고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잘못됐네요. 그래서 답은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요게 이제 첫 번째 풀이 방법이에요. 다시 이제 이쪽으로 살짝 갑니다. 이 풀이 방법도 있고요. 자,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어요. 이게 아까 전에 솔루션 1이었고. 자, 지금은 요 자리를 뭘로 바꿀 거냐면, 이제 2로 바꿀게. 봐봐. 요게 더 빠르다. 샥 지워요. 자, 이렇게 갑니다. 자, 식을 내가 다 알아. 근데, 실험 전에 몇 몰이었냐면, 3몰이었고요. 실험이 끝났더니 3.5로 끝났대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야? 실험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0.5만큼 내가 이득을 본 거죠. 기억하시죠? 그러면 실험 전에 얼마야? 좌변의 개수합이 6이고 우변의 개수합이 7이야. 그 얘기는 6개를 잃고 7개를 얻는 구조란 얘기야. 그래서 얘는요. 게임이 한 번 진행될 때마다 6개가 사라지고 7개를 내가 얻어. 그 얘기는 게임이 한 번 진행될 때마다 한 개씩 내가 얻는 구조예요. 한 개씩. 근데 문제는 0.5를 얻었다는 건 게임이 절반 진행됐다는 얘기야. 즉
1대 5대 3대 4가 진행되면 하나를 얻어. 근데 내가 절반만 얻었다는 건 게임이 절반만 진행됐다는 얘기예요. 아까 됐죠? 그럼 1대 5가 아니라 어디를 먼저 쓰라는 얘기예요. 여기가 0.5대 여기가 2.5 그리고 여기가 1.5 여기가 2 헷갈리니까 우리 마이너스 달고 여기 플러스 달기로 약속했잖아. 그죠? 그래서 게임이 끝났을 때 무엇이 다 사라졌어요? 이 값이 모두 사라졌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빼고 치면 얼마 되겠어요? 0.5가 되겠고 이 값은 2.5가 됩니다. 그럼 여기가 1.5가 되겠고 여기가 2가 되죠. 그래서 실험 전에 얼마로 시작했다는 거야? 3으로 시작했고요. 실험이 끝났을 때 3초로 끝났다는 게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되죠. 그래서 식이 주어지고 실험 전과 후에 어떤 변화값을 알고 있다면 어떻게 한다? 게임이 몇 번 진행됐는지 관점으로 풀어요. 그래서 얘는요, 게임이 한 번 진행될 때마다 하나씩 얻는 구조인데 0.5를 얻었다는 거는 얘가 1대 5대 3대 4가 아니라 그것의 절반인 0.5, 2.5, 1.5, 2만큼 사라지고 얻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오케이. 요 연습들을 조금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요 연습들을 좀 많이 하시고, 요 내용을 제가 살짝 정리 한 번만 해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좀 보시죠. 자, 제가 할게요. 자, 정리. 자, 오늘 이제 문제를 풀어드렸는데요. 거기서 이제 조금 중요한 내용들을 제가 한 번만 더 상기를 쭉 시켜드릴게요. 자, 포인트 1번 이렇게 합니다. 자, 용액의 농도 파트가 이제 슬슬 나와요. 이 용액의 농도 파트가 나오는데요. 이 농도를 어떻게 표현한다? 라지 M이라고 줘요. 아까 됐죠? 그리고 무엇을 주냐면 용액의 그 부피를 줍니다. 그래서 이 부피는 단위가 뭐냐면 리터예요. 그래서 문제를 딱 보자마자 농도와 부피가 보이면 무조건 곱하셔야 돼요. 그럼 바로 무엇이 나온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요게 용질의 몰수가 나온다는 거를 꼭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때 나온 용질의 몰수에다 곱하기 뭘 갖다 곱하냐면 화학 식량을 곱해.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용질이에요. 시험에 잘 나오는 건 두 가지인데 NaOH가 나올 때도 있고 포도당이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의 화학 식량 정도는 조금 외우셔야 돼. 그러니까 같은 M이라고 헷갈리면 안 된다. 요건 이제 분자량이란 뜻이야. 그래서 화학 식량. 그래서 용질의 화학 식량을 두 가지 정도 외우세요. NaOH는 40이고요. 포도당은 180이에요. 내 꿈의 키야. 180. 내가 그렇게 해서라도 외우라고 했어. 그래서 걔네들의 화학 식량을 아셔서 이 둘을 곱하면 그게 바로 무엇이 나온다느냐면 용질의 그렇죠. 그람이 나온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원터치로 다다다다다 보셔야 돼. 이게 첫 번째 포인트였고요. 자, 두 번째 포인트는 뭐였냐? 두 번째 포인트는 양자수가 포인트였어요. 이게 이제 처음으로 등장한 겁니다. 자, 양자수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세 가지 정도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1번. 자, 본 수업할 때는 4개를 하는데 이 세 가지 정도는 조금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주양자수야. 주양자수. 요거를 스몰 n 이렇게 써요. 주양자수. 주양자수. 자, 이 주양자수는 제가 무엇과 똑같다 그랬냐면 그 껍질에 아니면 그 주양자수에 존재하는 오비탈의 종류의 수와 같아요. 종류의 수와 같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N1이다. 그럼 한 종류 오비탈이 있어요. N2다. 두 종류 오비탈이 있습니다. SP. N2 3이다. SPD. 세 종류 있는 거예요. 자꾸 복귀하셔야 돼요. 그때 S오비탈, P오비탈이라 하기 뭐하니까 넘버링을 하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부양자수예요. 부양자수. 이것이 바로 뭐냐면 L이라고 이렇게 표현한다.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냐면 S오비탈, P오비탈, D오비탈, F오비탈 이렇게 있어요. 근데 얘네들의 넘버링을 한 숫자인데요. 이 값이 얼마냐면 0이고 여기 1이고 여기 2고 여기가 3입니다. 이렇게 넘버링 할 줄 아셔야 돼요. 이런 거 이제 부양자수라고 부르고 부양자수가 달라지면 오비탈의 종류가 달라져요. 아까는 종류의 수를 결정했고요. 지금 오비탈의 종류를 결정한다. 그렇게 꼭 오비탈 종류의 수고 얘는 종류를 결정한다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중요했던 것이 바로 뭐냐면 세 번째로 자기양자수였습니다. 이 자기양자수는 무엇을 이용한다 그랬냐면 여기 존재하는 부양자수라는 숫자를 이용해서
만든다. 그런 얘기 드렸고요. 예를 들어서 피오비탈에 있는 자기항자수가 얼마냐 물어보면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가시면 되겠고요. 0일 때는 얼마냐? 요게 0이다. 그래서 요번에 출제는 요게 됐다.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됐죠? 자, 세 번째는 바로 뭐였냐면 세 번째는 역시 전통의 과오입니다. 강호예요, 강호. 그래서 양적 관계 문제인데요. 자, 양적 관계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여기다 좀 써줄까? 여기다 써주자. 자, 갑니다. 자, 양적 관계는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 크게 두 가지 패턴 아셔야 돼요. 첫 번째는 출제자가 식을 주었느냐. 두 번째는 출제자가 식을 주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식을 주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의 시간은 식을 완성하는 데 갖다 쓰시면 돼요. 하지만 출제자가 식을 줬다는 거는 여러분 시간 딴 데 쓰시라는 거예요. 어디다 쓰셔야 되냐면 그렇죠. 분자량 또는 화학식량이 얼마인지를 구해야 되겠다. 거기다 시간을 갖다 쓰시면 돼요. 이게 포인트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출제가 된다면 요번엔 나오지 않았지만 다음에 출제가 된다면 이 적정 유형이 분명히 출제가 됩니다. 이거는 뭐 무조건이에요. 그래서 다음 학평 준비하실 때는요. 반드시 꼭 어떤 연습을 하셔야 되냐면 쌓을 적자의 눈물 정자입니다. 하나를 과량으로 놓고 다른 조금씩 눈물을 쌓아가면서 반응하는 적정 유형을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다음에 제가 예언하겠지만 무조건 나옵니다. 꼭 그렇게 마스터하시고 이 적정 유형에 대한 미리 연습을 하고 싶은 학생들은 저한테 후기를 달아주시면 제가 관련 문항과 강의를 링크를 해드릴 테니까 그걸 완벽하게 미리 대비를 하셔서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중요한 문항들은 반드시 기말고사에서 다시 한번 또 중간고사에서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완벽하게 복습하시고 시험 보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